속보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의 열매를 마치 자기들 것이냥 훔친 일본이 케냐의 땅에 무리하게 재배를 시도했다가 결국 땅이 썩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굶주림에 울부짖는 케냐 아이들을 외면할 수 없었던 한 한국 남자가 이 절망적인 땅에 기적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가 가져온 붉은 열매 하나가 지금 케냐 전역을 완전히 바꿔놓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세상을 놀라게 한 진짜 이야기를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단 1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했다고 말씀해주시면 한국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일라 무템바입니다. 케냐 대통령 직속 농업개혁특별위원회에서 수석자문관으로 일하고 있죠. 어릴 적 아버지를 기근으로 잃은 후 평생을 농업기술 발전에 바쳐왔습니다. 그날은 제네바에서 열린 UN 농업포럼에 참석했던 날이었어요. 각국 농업 전문가들이 모여 미래 농업기술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포럼 휴식 시간, 일본 대표단 부스에서 사과를 맛볼 기회가 있었어요. 한 입 베어 물자마자 입안에 퍼지는 달콤함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처음 맛보는 압도적인 단맛이었죠. 이렇게 달콤한 사과는 처음이에요. 제가 감탄하자 일본 농림수산성 담당자가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일본의 최고급 품종입니다. 케냐에서도 충분히 재배가 가능할 겁니다.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케냐의 고지대 기후 조건이라면 분명 성공할 거라고 장담했죠.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그 달콤한 맛이 계속 기억에 남았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케냐로 돌아온 지 한 달 후 정말로 일본 농림수산성 기술진이 나이로비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대통령궁에서 정식 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케냐 정부는 크게 환영했죠. 고급 과일 사과가 드디어 케냐에 상륙했다.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했습니다. 국민들의 기대감도 하늘을 찔렀어요. 저 역시 마음 한편으론 설렜습니다. 정말 성공한다면 케냐 농업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 테니까요. 일본 기술진은 케냐 중부 고지대에 실험 재배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최신 장비를 들여오고 직접 재배를 담당한다고 했어요. 우리 기술이라면 문제 없을 겁니다. 일본 팀장은 늘 자신만만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케냐 농민들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았거든요. 토양 검사도 대충 했고 기후 데이터 분석도 성의 없어 보였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재배 단지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모든 묘목이 썩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저는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푸르던 잎사귀들이 모두 누렇게 변해 있었고 뿌리는 시커멓게 썩어 있었어요. 토양도 산성화되어 다른 작물도 자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제가 일본 팀장에게 따졌어요. 그런데 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도와주려 했을 뿐입니다. 케냐 땅 자체의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자신들의 무성의한 접근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케냐 땅을 탓하다니요. 그들은 곧바로 철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땅이 문제라니. 농민들은 분노했어요.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죠. 정부 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역시 일본 기술 의존은 위험했다. 처음부터 무리한 실험이었어. 저는 책임감에 짓눌렸습니다. 농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 같아서 괴로웠어요. 밤잠을 이룰 수 없었죠. 우리는 잘못된 기술에 속았습니다. 그날 밤 폐허가 된 재배지를 홀로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케냐의 땅이 문제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우리 땅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기술이 문제였던 걸까요? 분노와 좌절감이 교차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케냐 농업의 희망을 되찾아야 했어요. 일본의 실패 이후 저는 나이로비에서 열린 아프리카 농업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했거든요. 그때 한국 코이카 소속 농업연구원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박정우 박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일본이 가져온 그 사과 품종 말씀인데요. 박정우 박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는 그 순간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또 다른 외국인이 우리 실패를 비웃으러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 사과 원래 한국 거예요. 박정우 박사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일본이 케냐에 심으려 했던 품종은 우리나라 청송 사과 품종이에요. 일본은 수십 년 전부터 이 품종을 복제해서 자기들 것처럼 사용해왔습니다. 머리가 띵했어요. 그렇다면 일본이 가져온 그 달콤한 사과는 사실 한국 것이었다는 말인가요? 박정우 박사는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청송 사과는 한국의 대표적인 품종 중 하나입니다. 특히 고지대에서 잘 자라죠. 케냐의 기후 조건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텐데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일본이 한국 품종을 가져다가 자기들 기술인 양 포장했다니요. 그것도 제대로 된 재배 기술도 없이 말이에요. 곧바로 일본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사실 확인을 요구했죠.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더욱 가관이었어요. 그런 게 중요합니까? 기술도 없이 시도한 당신들이 문제죠. 일본 농림수산성 담당자는 오히려 저희를 조롱했습니다. 책임은 회피하면서 케냐를 무시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어요. 일본은 기술도 도둑질하고 책임도 안 지는 최악의 나라구나.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울었습니다. 분노와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케냐의 자존심이 짓밟힌 기분이었죠. 하지만 박정우 박사의 사과는 케냐 땅에서 잘 자랄 수 있다는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박정우 박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당신들도 일본처럼 나중에 등을 돌릴 건가요?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또 한 번 배신당할까봐 두려웠거든요. 박정우 박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친구의 실패를 조롱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일본 사람들과는 확실히 다른 태도였죠.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같은 아시아인이지만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물었을 때 박정우 박사는 자료를 꺼내 보여줬어요. 코이카에서는 청송 지역 사과 재배 조건과 비슷한 케냐 북부 니에리 고지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니에리 고지대라. 저도 잘 아는 지역이었어요. 해발 2000m가 넘는 고원지대로 기온 차이가 크고 토양도 비옥한 곳이죠. 먼저 토양 분석부터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본처럼 성급하게 진행하지 않을 테니까요. 박정우 박사의 말에 조금씩 신뢰가 생겼어요. 적어도 땅을 먼저 측정한다는 접근 방식은 일본과 달랐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케냐를 도우려 하시는 건가요? 제가 물었을 때 박정우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서요. 진심이 느껴졌어요. 일본 사람들처럼 거만하지도 않았고 케냐를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여전히 불안했어요. 일본의 배신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정말 한국을 믿어도 될까요? 또 한 번 실패한다면 이번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을 텐데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고민했습니다. 케냐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도전해야 하지만 실패의 위험도 컸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성공시켜서 케냐 농민들에게 희망을 되돌려주고 싶었거든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 연구진과 정식으로 만나보기로 한 거예요. 박정우 박사와의 첫 정식 미팅은 나이로비 사무소에서 이루어졌어요. 저는 일부러 냉정한 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한 번 속을 수는 없었거든요. 나일라 자문관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정우 박사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일본 사람들처럼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미 일본에게 한 번 속았어요. 당신들도 똑같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우 박사는 제 말을 조용히 들었어요. 화를 내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만하시죠. 일본의 접근 방식을 보면 화가 날 만합니다. 그럼 한국은 뭐가 다르다는 건가요? 제가 도전적으로 물었을 때 박정우 박사는 자료를 꺼내 보여줬어요. 먼저 이걸 보시죠. 케냐 니에리 고지대 토양 분석 결과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니에리 지역의 토양을 자세히 분석해 놓았더군요.
산성도, 미네랄 함량, 배수 상태까지 세밀하게 조사되어 있었어요. 일본은 이런 분석도 제대로 안 했잖아요. 제가 중얼거리자 박정우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거죠. 땅을 이해하지 못하면 농업은 불가능해요. 그의 말에 조금씩 마음이 열렸어요. 적어도 접근 방식은 확실히 달랐거든요. 그런데 청송 사과가 정말 니에리에서 자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청송과 니에리의 기후 조건이 놀랍도록 비슷해요. 박정우 박사는 기후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해발 고도, 연평균 기온, 강수량까지 거의 일치했어요. 하지만 그냥 청송 사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케냐 기후에 맞게 개량한 특별한 품종을 쓸 겁니다. 개량 품종이요? 네. 청송 사과의 당도와 향은 그대로 살리면서 고지대 기후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3년간 연구해서 만든 품종이에요. 저는 감탄했어요. 일본은 그냥 자기들 품종을 들고 와서 심으려 했는데 한국은 케냐를 위해 특별히 개량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건가요? 제가 물었을 때 박정우 박사는 잠시 멀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희도 어려웠던 시절에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이제는 저희가 도울 차례라고 생각해요. 진심이 느껴졌어요. 계산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본처럼 케냐 탓을 하실 건가요?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박정우 박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실패하면 저희 책임입니다. 케냐는 저희 파트너니까요. 파트너라는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일본은 저희를 파트너가 아니라 실험 대상으로 본 것 같았거든요. 좋습니다. 한번 해보죠. 그렇게 저는 한국과의 협력을 결정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같은 아시아인이지만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박정우 박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나일라 자문관님, 저희는 케냐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건 사업이 아니라 우정이에요. 우정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우정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일까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희망과 의심이 교차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한국의 접근 방식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적어도 케냐를 무시하지는 않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기근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나일라야, 언젠가는 이 땅에도 희망이 올 거다.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싶었어요. 한국이 그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한국과의 협력이 결정된 후 저는 정부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예상보다 차가웠어요. 또 외국 기술에 의존하겠다는 건가? 농업부 장관은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일본 실패 이후 외국 기술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상태였거든요. 이번에는 다릅니다. 한국은 청송형 개량 품종과 특수 재배 시스템을 가져올 예정이에요. 제가 설명했지만 장관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그 품종이 뭐가 특별한가? 청송사과의 당도와 향을 그대로 살리면서 케냐 고지대 기후에 맞게 한국 연구진이 개량한 새로운 품종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박정우 박사가 보여준 자료가 확신을 주었거든요. 하지만 정치권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야당에서는 연일 비판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 기술 예속, 일본 실패 반복, 언론도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직접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성공하면 그 모든 공을 농민과 국가에 돌리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들 앞에서 선언했어요. 하지만 야당 의원들의 질문은 조롱에 가까웠습니다. 케냐 땅에 일본도 실패했는데 이번엔 한국입니까? 또 실패하면 누구 탓하시겠습니까? 한 의원이 비아냥거리며 물었어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토양 분석부터 철저히 했고 케냐 기후에 맞는 개량 품종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런 말은 일본도 했잖습니까? 또 다른 의원이 소리쳤어요. 청문회장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자문관님은 국가 예산으로 도박을 하시는 겁니까? 도박이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에 바탕한 계획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의원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심지어 장관직 사퇴 압박까지 들어왔습니다. 나일라, 이번 일로 당신 입지가 많이 좁아졌어요.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니에리 재배 단지를 찾았어요. 텅 빈 땅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나는 죽는 거나 다름없어. 혼자 중얼거렸어요. 정치적 생명은 물론이고 케냐 농업에 대한 꿈도 끝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의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라. 다음 날 박정우 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박사님, 정치적 압박이 심해요.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박정우 박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나일라 자문관님,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케냐를 믿고 있어요. 그 말에 다시 용기가 났어요. 적어도 한국은 저희를 믿어주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끝까지 해보겠어요. 저는 결심을 다졌습니다.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케냐 농업의 미래를 위해 싸우기로 한 거예요. 언론과 정치권의 비판은 계속되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다짐했어요. 드디어 한국에서 청송형 개량 품종이 도착했습니다. 박정우 박사팀도 함께 왔어요. 니에리 고지대에서 본격적인 재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2달은 순조로웠어요. 묘목들이 잘 자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매일 재배지를 확인했죠. 이번에는 정말 될 것 같아요. 마을 이장 키마니도 기대에 차 있었어요. 하지만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가뭄이 찾아왔어요. 그것도 모자라 토양병까지 발생했습니다. 모종들이 대거 시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키마니 이장이 당황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 토양 분석도 철저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언론 앞에서 공개 비판했어요. 그럴 줄 알았다. 비현실적인 실험이었다. 나라 망신만 남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정말 이번에도 실패인 걸까요? 절망에 빠져있던 그때 박정우 박사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나일라 자문관님, 괜찮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박정우 박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하지만 모종들이 다 시들고 있어요. 한국의 노하우를 총동원하겠습니다. 반드시 살릴 수 있어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일 후 한국에서 특수 장비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특수 퇴비, 미생물 배양 흡, 태양광 점적 관수 시스템까지 말이에요. 이 장비들은 청송에서도 이상기후를 극복할 때 사용하던 최상급 기술입니다. 박정우 박사가 설명했어요. 한국에서 가장 고급 기술을 케냐를 위해 가져온 거였습니다. 정말 이런 걸 써도 되나요? 비용이 엄청날 텐데요. 제가 걱정하자 박정우 박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기술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담긴 겁니다. 그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일본과는 정말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한국팀은 밤낮 없이 복구 작업에 매달렸어요. 지하수 위치를 다시 분석하고 태양광 펌프를 설치했습니다. 온도 조절 시설도 보완했어요. 다시 이 땅에 생명을 주겠습니다. 박정우 박사는 흙투성이가 된 채로 다짐했어요. 한국팀 모두가 케냐 농민들처럼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키마니 이장도 감동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어.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도우러 나왔습니다. 한국팀과 케냐 농민들이 함께 땀 흘리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어요. 2주가 지났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들었던 묘목들이 다시 푸르게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살았다. 정말 살아났어. 키마니 이장이 환호했어요. 저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제가 물었을 때 박정우 박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케냐와 한국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재배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한국팀의 복구 작업이 시작된 지 4주가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여느 때처럼 새벽에 재배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비닐하우스 안에 하얀 꽃들이 피어 있는 거였습니다. 사과꽃이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몇 주 전만 해도 시들어가던 묘목들이 이제 꽃을 피우고 있다니요. 박정우 박사도 일찍 나와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일라 자문관님, 해냈어요. 정말 해냈습니다. 저는 말없이 꽃들을 바라봤어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단순한 꽃이 아니라 희망의 상징처럼 보였어요. 2달 후,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과꽃이 지고 나서 작은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한 거예요. 와, 정말 사과가 열리고 있어. 키마니 이장이 신기해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구경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과들이 정말 먹을 수 있게 될까요? 마을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저도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3개월 후 드디어 첫 수확의 날이 왔어요. 사과들이 붉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청송 사과만큼이나 아름다운 빨간색이었어요. 박정우 박사가 첫 번째 사과를 따서 저에게 건넸습니다. 나일라 자문관님이 먼저 드셔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사과를 받았어요. 한 입 베어 물자 입안에 달콤한 맛이 퍼졌습니다. 일본이 가져왔던 그 사과보다도 더 달콤했어요. 이건 정말 놀라워요. 저는 감탄했어요. 키마니 이장도 맛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청송 사과보다 더 달콤해요. 그의 말에 박정우 박사가 웃었어요. 케냐의 햇빛과 물이 더해져서 그래요. 마을 아이들도 사과를 맛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너무 달아요. 이렇게 맛있는 사과는 처음이에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재배지에 울려 퍼졌어요. 어른들도 하나둘씩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20년간 농사 지으면서 이런 기적은 처음 봐요. 한 농민이 감동해서 말했어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작은 축제를 열었어요. 첫 수확을 기념하는 자리였죠. 우린 이제 외국 기술에 휘둘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키마니 이장이 연설했어요. 우린 친구와 함께 기적을 만든 나라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박정우 박사도 감동받은 표정이었어요. 저희도 감사해요. 케냐가 저희에게 더 큰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날 밤 사과나무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일본의 배신에서 시작된 절망이 이제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진정한 친구를 만난 덕분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살아계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케냐 땅에 마침내 희망이 찾아왔으니까요. 니에리에서의 성공 소식이 퍼지자 케냐 전역이 들썩였어요. 대통령까지 직접 재배지를 방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케냐의 미래다. 대통령은 사과를 맛보며 감탄했어요. 곧바로 전국 확대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캐송 품종 사과를 케냐 전역 33개 카운티로 확대한다. 캐송이라는 이름은 케냐와 청송을 합친 것이었어요. 한국과 케냐의 우정을 상징하는 이름이었죠. 6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캐송 사과를 재배하는 농민들의 평균 소득이 4배나 증가한 거였습니다. 이젠 아이들 학비 걱정 안 해도 돼요. 키마니 이장이 기뻐했어요. 마을 전체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럽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케냐 사과를 수입하고 싶습니다. 독일 수입업체에서 먼저 연락해왔어요. 곧이어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에서도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이 품질이라면 1kg에 6유로 이상 지불하겠습니다. 독일의 제안에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유럽 프리미엄 과일 가격이었거든요. 수입 쿼터 확대해달라는 요청도 계속 들어왔어요. 캐송 사과가 유럽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국제 박람회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케냐 사과는 국제원예 박람회에서 기후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한때 일본이 실패한 땅에서 한국과 함께 세계를 놀라게 하다. 국제 언론의 헤드라인이었어요. 전 세계가 케냐의 성공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더 뿌듯한 것은 아프리카 다른 나라들의 반응이었어요. 탄자니아, 우간다, 에티오피아에서 케냐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고 했거든요. 케냐가 아프리카 농업 혁신을 이끌고 있다.
아프리카 연합에서도 공식 인정했어요. 저는 자부심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박정우 박사와 화상회의를 할 때마다 기뻤어요. 나일라 자문관님, 정말 대단해요. 케냐가 이제 아프리카 농업 기술을 전파하고 있잖아요. 박사님 덕분이에요. 한국의 기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죠. 아니에요. 케냐의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박정우 박사는 항상 겸손했어요. 공을 케냐에 돌렸습니다. 국제 뉴스에서도 연일 보도되었어요. 세계 1위 농업기술 국가 한국의 노하우가 아프리카의 희망을 전파하고 있다. 한국의 위상도 함께 높아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키마니 이장이 저에게 말했어요. 자문관님, 우리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낸 거죠? 네,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의 배신에서 시작된 절망이 이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성공으로 바뀐 거였습니다. 그날 밤 사과나무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작은 사과 하나가 케냐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한국이라는 진정한 친구가 있었어요. 3년이 지난 지금 니에리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을 입구에는 커다란 사과 조형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아래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이 사과는 한국이 심고 케냐가 키운 희망입니다. 매일 이 비석을 보며 출근하는 저는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오늘은 국회에서 마지막 보고를 하는 날이에요. 캐송 프로젝트 성과 보고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만약 한국이 없었다면 이 모든 기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케냐 농민 소득 5배 증가, 유럽 수출 100억 달러 달성, 아프리카 12개국 기술 전파. 숫자로 보는 성과도 놀라웠지만 더 중요한 건 케냐 농민들의 자존심이었어요. 보고가 끝난 후 박정우 박사와 화상 연결을 했습니다. 박사님, 정말 감사해요. 당신들은 기적을 이뤘어요. 제가 말하자 박정우 박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는 다만 그 길을 함께 걸었을 뿐입니다. 기적을 이룬 건 케냐예요. 여전히 겸손한 그의 모습에 감동했어요. 그때 화면에 특별한 손님들이 나타났어요. 니에리 마을 아이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그리고는 손수 만든 한글 현수막을 펼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사랑해요 코리아. 현수막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박정우 박사도 울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미래의 케냐를 이끌어갈 거예요. 키마니 이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어도 배우고 있어요. 나중에 한국에 가서 더 많은 걸 배우고 싶다고 해요. 아이들의 꿈이 이렇게 커진 거였어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작은 축제가 있었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자문관님, 진짜 기적은 기술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연대에서 태어나는 거 맞죠? 할머니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맞아요. 진짜 기적은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밤하늘을 보며 생각했어요. 일본의 배신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한국과의 우정으로 끝났습니다. 진짜 리더는 절망 속에서도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길이 되어주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희망이 정말 왔습니다. 사과 한 알로 시작된 작은 기적이 케냐 전체를 바꾼 거였어요. 이제 저는 확신해요. 진정한 우정과 연대가 있다면 어떤 기적도 가능하다는 걸 말이에요. 캐송 사과를 바라보며 다짐합니다. 이 우정을 계속 지켜나가겠다고, 그리고 더 많은 기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일본이 망쳐놓은 케냐의 땅에서 한국의 한 남자가 붉은 사과 하나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남탓만 하며 발을 뺀 나라와 끝까지 함께하며 손을 내민 나라. 진짜 친구란 누구인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이야기가 전해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기술보다 앞서는 건 진심이고 땅보다 먼저 살아야 할 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마음으로 케냐와 함께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좋아요 한번,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하시고 다음 감동의 여정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